자, 그렇다면 이런 IT 융합의 세상이 오는데 이런 IT 융합의 세상에서 우리는 C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거를 갖다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점점 더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는 이런 융합의 IT 세상이 되면 될수록 C 언어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C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이런 단계로 배웁니다. 자, 기본 문법부터 해가지고 이런 단계를 갖다 거치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자료형이라든지 변수와 상수 그리고 뭐 콘솔 입출력 헬로 월드 딱 찍고 찝니까? 야, 나도 드디어 프로그래머다. 내 컴퓨터 모니터 헬로 월드가 찍힌다. 야, 그 탄성을 지르던 그 모습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의 모든 기본이 되는 제어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함수 배열 그리고 포인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포인터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어찌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포인트를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에 이제 C 언어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웠다 그러면 뭐 자료형이니 변수니 입력 출력 막 배우다가 어찌입니까? 포인터 딱 한 줄 하고 교수님께서 야, 우리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자. 뻥 뜨는 거죠. 네, 포인터 딸랑 한 줄 배우고요. 자,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이제 기존에서 이제 이 자료형과 변수와 상수, C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데 이걸 너무 쉽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이 책과 동영상 강의에서 자료형과 변수와 상수에 대한 개념을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초중급자를 위해서 집필은 했지만 비기너들, 자, C 언어를 입문하신 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글과 그림 그리고 어찌입니까? 다양한 소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 포인터를 맨 마지막에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거일수록 피하면 피할수록 맨날 더 어렵습니다. 이왕 해결해야 될 거라면 처음부터 부딪히자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동영상 강의라든지 책에서 포인트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시행착오로 한 번 겪어본 것보다 시행착오를 한 10번 겪어보면 그만큼 더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처음부터 뽑아내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C 언어를 갖다 공부할 때, 자, 필자는 이제 그 수년간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 변수를 갖다 선언했는데 어찌입니까? 자, 100개, 1000개가 됩니다. 복잡해지죠? 그걸 뭡니까? 그룹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 배열과 구조체라는 방법이죠. 배열은 똑같은 데이터 타입 또는 어찌입니까?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이제 그룹화 시키는 게 배열이고, 구조체는 똑같은 것 또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그룹화 시키는 게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뭐 어찌입니까? 약간 다른 방법이지만 동적 매발 할당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 언어를 처음 하신 분들은 갑자기 어찌입니까? C 언어도 힘든데 배열, 구조체, 동적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필자를 어찌입니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 그리고 C 언어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걸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깊숙한 내용들은 각 장마다 필자와 함께 자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 소스 코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집에서도 어찌입니까?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어찌입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집어넣고 어찌입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창고에 집어넣고 다 분류하죠.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갖다 할 때 메인 함수 하나로 단일 함수로 작성했던 걸 이걸 뭡니까? 기능별로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함수로 쪼개서 모듈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함수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소스 코드에 하나의 소스 파일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걸 파일로 쪼개가지고 분할 컴파일 수행하자. 이런 단계를 갖다 거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두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해서 C 언어의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과 포인터, 함수 요 개념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선언할 건가, 그리고 포인터 개념을 할 겁니다. 포인터를 맨 끝으로 빼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포인터를 하죠. 포인터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왜? 포인터도 결론은 변수거든요. 포인터는 뭡니까? 그냥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만을 저장하는 게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만 저장하는 변수가 포인터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 단축 아이콘하고 똑같죠. 단축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포인터다 라고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여러 개 쪼개기 위해서 이제 함수라는 개념까지 동원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1단계를 거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와 포인터 함수 개념을 우리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확장인 배열과 구조체의 개념을 갖다 이용해서 이걸 뭘 융합시키겠다? 포인터와 융합을 시키겠다는 거죠. 필자가 소도에서 어디입니까?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뭡니까? 이거를 컨버전스 시켜가지고 서로의 관계성을 따지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실력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배열과 구조체, 이거를 함수로 다룰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2단계로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 동적 메모리 할당,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배웠었던 C 언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책들은 시중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필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시중에 있냐? 딱 한 권 있습니다. 딱 한 권. 자, 어떤 책이냐? 자, 이번에 필자가 집필한 또 하나의 C라는 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었던 C를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어찌입니까? 또 C를 접근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뭡니까? 또 하나의 C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자가 뭡니까? 제2의 댄스리치가 될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댄스리치가 만들어놓은 C 언어를 필자가 재창조하겠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필자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C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팍팍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릎팍도사와 같은 역할을 필자가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 언어 학습 패러다임을 하기 위해서 이 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성을 봤을 때 필자는 먼저 이제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이제 큰 타이틀은 포인터 함수죠. 그래서 이 포인터 개념을 하기 위해서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개념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포인터 함수라고 해서 그냥 포인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뭡니까? 변수와 상수를 정확히 알아야 포인터 개념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변수와 상수 그리고 데이터 표현이라는 방법을 가장 먼저 끌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터와 함수를 기본적인 개념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 변수들 갖다 그룹화시킨 배열과 구조체가 어찌입니까? 포인터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배열하고 포인터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런 걸 접근하겠다는 거죠. 문자 이론 결론은 이제 배열의 확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처리기를 통해서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분할 컴파일을 어떻게 할 건지 9번째 장에서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메모리, 즉 휘발성 장치에다만 저장하는데 내가 컴퓨터 전원을 껐다 켜도 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저장 장치인 비휘발성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10번째 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이제 다양한 포인터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인터들을 갖다 11장에 소개할 거고요. 뭐 함수 포인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포인터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법이 변수 선언이 아닌 어찌입니까?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동적 메모리 할당, 그리고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 내용들도 들어갔죠. 필자는 그 C 언어 문법을 익히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 내용들도 약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과 포인터 쪽에서도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도 추가적으로 좀 넣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만 익히고 끝나지 않고 다양한 응용 예제들을 통해서 필자와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C 언어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문에 대한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이 책을 접근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근데 자, 비기너들, 즉 이 C 언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록 A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시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 없이 1장부터 따라하다 보면 이 C 언어 기본 문법들은 자연스럽게 읽혀질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1단계가 100% 이해돼 가지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2단계까지, 3단계까지, 4단계 언제 갑니까? 자, 1단계 과정을 한 60% 이해하고 2단계를 공부하다 보면 어찌입니까? 1단계하고 2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단계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간략하게 기본적인 C 언어 문법을 익히시고 1장부터 필자와 함께 오시면 그게 어찌입니까? 구체화되고 여러분들이 고급적으로 고급 기술 문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